아, 자, 지난번에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지난번까지 이제 암호화 모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22 모드를 쓰게 되면 평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세 개가 이제 첫 번째 평문 그 블럭하고 세 번째 평문 블럭이 같으면 원래 암호문에서도 첫 번째 블럭하고 마지막 블럭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뭘로 했냐면 CBC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CBC로 암호하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다르게 되고요. 지금 IV가 여기 별도로 여기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암호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암호문 블럭은 CBC나 카운터 모드는 아니죠. CBC 모드를 쓸 경우에는 최대 두 블럭이 커질 수가 있고요. 카운터 모드를 쓰게 되면 IV는 필요하니까 한 블럭은 무조건 커지게 되겠고, 근데 끝에 크기는 패딩이 필요 없죠. 카운터 모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드를 잠깐만 보면, 코드를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CBC 모드나 카운터 모드에서는 그 IB 벡터가 필요한데, IB 벡터는 내가 직접 그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에는 스퀘어 랜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프로그램 할 때 랜덤 쓸 때는 자바 유틸에 있는 랜덤 라이브러리 갖고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랜덤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랜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걸 쓰려면 스퀘어 랜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요소를 쓰게 되겠고요. 그 스퀘어 랜덤한 그런 스퀘어한 랜덤한 난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SHA-1 PRNG라고 되어 있습니다. SHA-1은 뭐예요? 해시 함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 함수이고,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예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랜덤한 것을 활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랜덤에 가까운 의사 랜덤한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pseudo random.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내가 생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요게 안 들어갔었죠. 그 22 할 때는 모드랑 키 값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IB 벡터를 쓸 때는 여기다가 이제 만든 IB 블럭을 IB 스펙이라고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존에 22 봤었던 거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IB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IB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요 두 번째 예제는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지만 아까와 달리 키 스펙 22 모두와 똑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IB 스펙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SCBC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22 들어가면 이제 22 모드인데 CBC로 가면 이제 IB 벡터가 필요한데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든 IB를 내가 얻으려면 사이버 get IB 해가지고 IB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IB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이 사이퍼 암호 알고리즘 쪽에서 자동적으로 랜덤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카운터 모드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CBC 대신에 CTR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코드 중에 설명할 거는 그 정도면 우선 된 것 같고 그 데스 이야기를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부터 실제 알고리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데스는 이미 이제 그 예전에 표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데스가 이제 AES 가면 이제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표준 암호 알고리즘은 약간 그 하는 방식이 예전에 그 데스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데스를 통해서 그래도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내부적 어떤 식으로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설명을 할 때 저 안에 있는 내부 구조가 왜 저렇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했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72년도에 미국의 표준단체가 니스트라는 건데 거기서 표준화 작업을 착수했고요.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데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페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페스텔이라는 사람도 암호화학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니스트에서 이거를 만들 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NSA한테 자문을 구해요. 우리나라의 표준 하는 데가 TTA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표준 하는 데가. 아닌가? TTA 아니야? 아이씨. 하여튼 표준하는 데가 있고 뭐 우리 보통 TTA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TTA 같은 데서 보안 쪽 표준화를 하면은 이제 키사 같은 데다가 자문을 구하겠죠. 이제 키사가 그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원래 민간 쪽에 그 정보보호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진흥원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정보보호 말고도 다른 일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는 이제 NSA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 아닌데 하여튼 예전에는 영화 보면 뭐 CIA니 FBI 요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영화들 보면 CIA, FBI가 아니라 NSA 요원들이 등장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정보보호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자문을 했죠. 자문해서 IBM이 원래 제안했던 키 길이를 축소시켰고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교체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 썰이 많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NSA가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거꾸로 NSA가 IBM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둘 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정확히 뭐 그 근거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죠. 민간에서 만든 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우리가 전체 표준으로 쓴다. 이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이 뭔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 모르는 트랩도어 같은 것을 넣어놓으면 삼성은 다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72년도에 시작했는데 77년도에 표준으로 채택이 됐고요. 연방 표준이라고 해서 이런 번호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데스는 10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 87년도 됐을 때 데스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10년을 연장했습니다. 근데 10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90년대에 조금 넘어서서는 그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컴퓨팅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데스의 허점이 발견됐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6비트라는 키 길이가 너무 짧다. 그러면 전사 공격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새 표준안 작업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린제달이라고 하는 벨기에 요즘 축구 잘하는 벨기에 거기서 석사 학생들이 만든 것들이 표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라고 무시하면 안 돼. 우리나라 석사하고 좀 다른가 봐. 그래서 하여튼 석사 학생 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데스는 블럭 방식이고요. 블럭 크기가 64비트고 키 길이가 56비트였습니다. 근데 원래 보시면 128비트였죠. 그거를 56비트로 줄였어요. 근데 64비트로 줄였는데 64비트 줄인 것을 다시 56비트로 줄인 이유는 패러티 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패러티 비트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비트, 7비트의 1위 개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패러티 비트를 둬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 자체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키 길이가 56비트라고 해도 표현은 64비트예요. 그러니까 블럭 크기와 키의 표현은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64비트 중에 8비트는 패러티로 그 암호할 때 사용되는 건 아니고 확인할 때 쓰이고 실제 암호할 때는 56비트가 쓰인다. 그리고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라운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16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연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강도가 높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했을 때는 강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것을 여러 번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키 길이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 당시 77년도만 해도 PC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같은 게 막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나온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MS-DOS도 아직 안 나왔을 때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문이 들어오면 한번 조작을 하고 걔를 32비트씩 나눠요. 32비트씩 나눠서 한쪽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요 키가 들어가가지고 키랑 XOR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과정들이 반복이 돼서 총 16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IP 프라임 해가지고 그 주로 우리가 그 설명드렸을 때 교체하는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문 단어다 그러면 A를 C로 뭐 A를 D로 바꾸는 그런 연산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A, B, C, D 있으면 뭐 D와 A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연산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IP,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꾸는 그런 연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하는 연산들이 요 F 함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게 되겠고, 요 과정을 거꾸로 가면 평문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즉, 보시면은 키가 여기서 K1부터 K16까지 쓰여요. 그리고 요 키가 48비트야. 그럼 48 곱하기 16 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56비트보다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56비트 키가 그대로 안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56비트 키가 뻥튀기가 돼가지고 16개 키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거예요. 48비트짜리 16개가 쓰여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48 곱하기 16의 키를, 독립적인 키를 쓰면 좋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쓸까? 우리가 들고 다니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키는 요만큼 사용자가 들고 다니기 편한 만큼. 그렇지만 모에는 강해야 돼요. 전사 공격에는 강한 만큼 길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56비트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한 크기인데 그 크기는 사용자가 유지하기 편안한 크기가 돼야 되겠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걔를 확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키를 이렇게 쓰는데 암호할 때는 이렇게 쓰고 복구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죠. 거꾸로 쓰게 되죠, 키가. 과정은 거꾸로 가게 되겠고 키는 거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암호할 때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K1이 쓰였다면 복구할 때는 첫 번째에 K16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과정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평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이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요 F 안에 재미난 요소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그 역을 가기가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죠. 키 없이. 그래서 이니셜 퍼뮤테이션 같은 걸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64비트가 있으면 첫 번째 비트를 여기로 갖다 놔요. 그리고 2가 어디 있나? 여기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비트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얘가 완전 대칭인데 얘가 40번째예요. 40번째가 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한 다음에 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대로 오겠지. 첫 번째 비트를 40번째 갖다 놨다가 다시 40번째 비트를 첫 번째 갖다 놓으면 원래대로 되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보고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짜겠어? 짤 수 있어. 근데 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번거롭겠어요? 64비트에 있는 비트 위치를 다 바꿔야 돼. 번거롭죠. 근데 이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라. 그러면 번거롭겠어요? 쉽겠어요?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번거로워? 하드웨어 잘 알아? 번거로울까 안 번거로울까? 하드웨어로 제작한다. 제작하면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게 있으면 일 들어오면 40으로 내보내면 돼. 이런 칩 하나 만들면 돼. 이거 뭐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응? 선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치? 이건 쉬워. 이런 칩을 하나 갖다, 요 조그마한 64비트 입력받아서 64비트 내보내 칩만 만들면 잘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보고 소프트웨어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숙제 내주면 여러분들 막 짜증내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마스킹하고 이동시키고 뭐 보내고 막 하면 근데 되게 번거로워. 짜봤어요, 저는. 짜봤는데 번거로워요. 근데 하드웨어로 하면 심플하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과정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R 쪽은 그대로 L로 나오고 L 쪽은 이렇게 가서 이제 얘랑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몇 비트 몇 비트? 32비트죠. 32비트인데 확대를 해요. 48비트로. 그 다음에 키랑 XOR이 돼. 키. 그 다음에 48비트를 32비트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섞어. 그래서 키랑 XOR 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원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걸 만드는 원리들이 있을 테니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성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페스탈, 데스를 만든 사람하고 비슷하게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으면 뭐만 새롭게 디자인하면 되냐면 요것만 디자인하면 돼요. 요것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 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그러니까 데스와 유사한 애들의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요것만 달라.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페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페스탈 구조.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을 간단하게 봅시다. 익스펜션 하는데 32비트를 48비트로 바꾸려면 16비트가 추가로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그 16비트를 랜덤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중복시켜요. 몇 군데를. 1 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24 중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시키는 형태대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핏박스는 또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2비트를 48비트로 바꾸고 자리 바꾸고 또 여기서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요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꼬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산을 적용할 때 요쪽 부분 똑같이 여기에 어떤 과정만 거쳐서 여기로 나오면 이 나머지가 같고 요것만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나머지는 또 같아지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똑같은 어떤 적용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요. 근데 위치가 안 바뀌고 쭉쭉쭉 내려오면 원래 인평문에서 여기만 다르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키가 같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리 바꿈을도 하고 스위칭도 하고 안에서 중복시키는 거예요. 중복시키면 예를 들면 00001 그리고 00000을 똑같은 키로 암호하면 결과는 34곳에서 달라지게 돼요. 왜 이 34곳에서 달라지냐 하면 그렇게 위치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여기 있지만 이 일이 영향을 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쪽 한쪽만 한 비트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에 그 1이라는 값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런 그 익스펜션 하는 중복시키는 이유가 되겠고 계속 자리 바꿈하고 이렇게 크로싱 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아바란치 이펙트라고 그래요. 아바란치. 영어 잘하시는 분 이게 뭐야? 아바란치. 뭐야?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 이게 뭐야? 몰라? 눈사태. 산에서 여기 눈이 조그만 게 오면 점점 어떻게 돼? 밑으로 오면 커지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력이 조금만 다르더라도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S박스 48비트를 32비트로 바꾸는 그런 건데 이 S박스라고 하는 애가 몇 개 있나? 8개. 그렇지. 8개 있어야지. 8개 있어서 6비트씩 받아가지고 4비트로 바꿔줘요. 그럼 48비트가
32비트로 바뀌겠죠. 근데 각 X박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S1은 6비트가 들어오죠. S1이 6비트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4비트를 취하고 바깥에 있는 2비트를 취해요. 이것도 프로그램 짜려면 짜증나지. 그렇지? 근데 이게 컴퓨터로 돼 있으면 별로 선만 꼽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취한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13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13 하면 얼마야? 5가 되죠. 그러면 0, 1, 0, 1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냐? 그건 자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자, 이 눈이 좋으신 분은 딱 눈치챘을 텐데, 요 4개 줄이 있죠. 그렇죠? 그 4개 줄에 각 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15까지를 막 순서대로 하는 거야. 중복되어 있지 않고. 얘네들이. 그러면 이 S1을 통해서 5가 나왔어. 그러면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5를 봤을 때 이 뒤로 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은 이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가면서 만약 내가 암호문을 갖고 있죠. 이 암호문.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얘를 아니까 얘를 안다. 얘를 어쨌든 하여튼 이 역하는 과정들은 다 갈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값을 안다고 해서 요 값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이제 정보가 충분히 있어서 뭔가 뭐만 하면 이 결과 보고 입력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 부분만, 이 S박스라고 하는 요 부분만 선형되어 있지 않게, 선형이 아니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스 중에 역을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키를 모르면 역이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S박스가 상당히 뭐랄까 중요한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그 키가 56비트짜리 키가 48비트짜리 키 16개로 확대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을 키 스케줄링이라고 그래요. 키 스케줄링. 그러니까 사용자가 갖고 있던 키를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로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에서 키 스케줄링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하냐면 56비트 키를 28비트로 나눠서 퍼뮤테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퍼뮤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마다 로테이션을 시켜요. 한 번 로테이트. 그 다음에 두 번. 아니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9번째 라운드, 16번째 라운드에서는 한 번씩만 회전시키고 왼쪽 회전시키고 다음 거 두 비트씩 회전시켜요. 그래서 얘를 요거 가지고 24비트를 취하고 저쪽 반에서 24비트 취해서 48비트를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16번 해가지고 K1부터 K16을 만들고 암호할 때는 K1부터 K16을 쓰고 복호할 때는 K16부터 K1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셨는데 이 내부적인 걸 보면 여기서는 다 어떤 연산들을 갖고 해요. 비트 연산, XOR 연산, 뭐 자리 바꿈 연산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하기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약간 번거로운 점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빠르게 동작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그냥 한 번만 느낌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키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년도에 그 표준 데스 당시에 디피와 헬만, 그게 누구예요? 그 키동의 프로토콜 만든 공개 키 방식을 처음 제안한 그 사람들인데, 이런 금액이면 하루 만에 데스키를 찾아내는 특수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 RSA라는 회사가 있어요. RSA 회사. 그래서 RSA 회사에서는 옛날에는 데스 챌린지라는 걸 했었어요. 데스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암호문을 공개를 해. 그러면 가장 빨리 해독해서 답을 올리는 사람이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어 했을 때는 56아워. 56아워면은 이틀 좀 넘는 거죠. 그렇죠? 이틀 반. 그리고 3 했을 때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렸고, 이 사람이 2대 이긴 사람인가 3대 이긴 사람이 문제인데, 요런 특수 하드웨어. 뭐 데스칩을 여러 개 꽂아가지고 그거를 또 병행을 해가지고 동시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찾아냈겠죠.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몇 시간 만에 풀었다. 그래서 요 정도면 하루 반 만에 데스키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요 금액이면 삼성 같은 데는 돈도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거 투자해서 저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만들겠죠. 근데 웬만한 정부나 뭐 대기업들은 저 돈이면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암호화된 통신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데스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93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ES는 2000년도 와서 표준으로 됐거든. 그럼 한 7년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데스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물론 요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산 브라우저를 우리가 다운받아 쓰면 그 브라우저에는 완전한 키 길이가 완전한 그런 암호 알고리즘들이 탑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 그 내 패스워드 암호하고 했을 때는 되게 키 길이가 작은 걸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는 그런 암호 기술들은 수출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새로운 알고리즘도 도입이 됐는데, 그것은 표준으로 채택은 안 됐고, 뭘 많이 썼냐면 트리플 데스를 썼습니다. 트리플 데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 한 번 암호할 때 한 번만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암호하는 거죠. 그럼 3번을 암호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죠. 키 길이는 3개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번 3번 암호하는데 지금은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K1, K2, K3를 썼다. 그럼 3개의 키를 쓰면 키 길이가 56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꽤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리플 데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K1, K2, K1입니다. 그러면 키 길이가 56 곱하기 2, 112비트만 돼도 상당히 긴 거예요. 속도는 느려지지만 상당히 안전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E1 암호하고 복호하고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이런 식으로 연산을 쓴 이유는 K1 이퀄 K2가 되면 한 번 한 거랑 똑같아져. 그래서 호환성을 두기 위해서 트리플 데스도 내가 K1과 K2를 같이 놓으면 한 번 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트리플 데스를 했을 때
이 입력이 몇 비트예요? 데스는 64비트예요. 출력이 64비트예요. 그러면 C K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3번 하는 것과 이렇게 한 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여러 번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키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결국은 64비트를 64비트로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매핑되는 거랑 하나만 어떤 키를 썼을 때 매핑되는 게 똑같은 거를 만약 있다,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56비트 키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데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암호 강도가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2번 하나 결국은 매핑은 128비트에서 64비트, 64비트 매핑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원래도 그렇게 해주는 매핑이 같은 데스에서 있다. 만약 존재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 결국 이거는 이런 어떤 임의의 키 K 프라임으로 암호하는 거와 똑같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똑같은 K 프라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트리플 데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안전한 건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요거 요게 그냥 큰 하나의 함수라고 하면 얘랑 얘를 매핑해주는 그것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랑 똑같아질 수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전히 키는 56비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